자, 2025학년도 5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강조를 하냐면 거의 매 시간 이야기하는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야? 문제 파악하는 거지. 단순히 문제를 그냥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지 구하는 건 뭔지를 파악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주어진 거 구하는 게 어떤 집합의 원소이냐 혹은 어떤 명제의 가정 또는 결론이냐 그걸 파악하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방금 1단계에서 파악한 주어진 것 또는 구하는 걸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모르는 걸 문자로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 13번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다항함수가 나와 있지. 다항함수에서 모르는 걸 문자로 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차수와 개수를 모르면 문자로 주는 게 가장 기본이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인수를 몇 개 갖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가 중요한 입장에서는 그 특정한 인수의 지수를 모른다고 문자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가장 기본은 어쨌든 차수 또는 개수를 문자로 놓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워놓은 식이나 그림을 보고 전략을 짜서 푸는 거겠지? 자, 그럼 문제 13번에서는 다항식 두 개가 나와 있잖아. 그럼 차수와 개수를 모르니까 문자로 놓는 게 좋을 텐데 차수와 개수 중에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당연히 차수겠지. 왜? 차수가 결정이 돼야 거기에 맞게 개수를 세팅을 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fx의 차수부터 문자로 놔볼까? 자, 이렇게 세팅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세팅 이렇게 하는 거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 근데 사실 조금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fx가 상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아. 그럴 때 꼭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상수면 n이 0이라고 보면 되지 않아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니네 차수의 성질이 뭐 어떤 게 있냐면 니네 1차식 곱하기 3차식 하면 몇 차식 된다고 생각해? 4차지. 이게 되게 유용한 성질이라는 거 알겠지? 근데 0의 차수를 0이라고 정의하면 이 성질이 깨져. 왜? 예를 들면 2차식 하나 가지고 올게. x제곱 더하기 1 여기다가 0을 곱할게.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0차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차수끼리 더해지는 성질이 여전히 성립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0이기 때문에 이거 성립 안 한다고. 문제가 돼. 이거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0의 차수는 어떻게 정의하는 게 기본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하는 게 기본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는 건 별로 대수적으로 문제가 없거든. 그래서 0이 아닌 상수는 0차로 정의하고 0은 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의하기 때문에 함부로 n이 상수면 0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별로 상식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기는 해. 전공자 입장에서 이거 엄청나게 거슬리거든. 그래서 얘는 사실 이렇게 세팅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경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러면 fx가 뭐인 경우로 나눠줘야 되겠어? 상수인 경우와 상수가 아닌 다항식으로 나누는 게 원칙적으로는 가장 맞아.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gx도 상수가 되겠지? 그럼 어디에 모순에 걸리냐면 여기에 모순에 걸려. 얘가 상수라면 얘는 용을 써봤자 1차 2하니까 우변은 몇 차? 3차. 좌변은 몇 차?
1차 이하라고 보는 게 맞겠지. 왜? fx가 0이면 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1차 이하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모순에 걸리기 때문에 fx가 상수가 될 수는 없겠다. 됐니? 니네 혹시 면접에서 다항식의 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뽐내봐. 자, 그러면 fx가 이제 상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fx의 차수를 n이라고 놓으면 이제 함부로 n이 1 이상이라고 세팅을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 왜? 상수가 아닌 다항식은 1차 이상이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돼? 얘를 여기다 넣어서 꺼내면 gx의 차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 원래는 2n 이상이 맞는데 뭐 때문에? 2n보다 커지면 이 식의 값이 0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2n보다 큰 건 안 되고 그냥 2n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 얘는 이 조건까지 같이 봐서 2n보다 큰 건 안 돼서 2n이라고 봐준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이 식의 차수를 따져주자. 그러면 좌변의 차수는 어떻게 돼? 얘는 명백하게 n 플러스 1차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변의 차수는 어떻게 돼? 이거 left hand side라는 뜻이야. 이건 right hand side. 그래서 그냥 이게 줄여서 쓴 거야. 설명해줬으니까 됐지? 그러면 우변의 차수는 어떻게 되냐? 얘는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얘는 몇 차냐면 2n 플러스 1차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3차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의 차수는 뭐에 따라서?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거든. n이 2 이상이면 어떻게 돼? 2n 플러스 1차가 되니까 얘가 좌변이랑 차수가 같으려면 n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모순에 걸린다. 그래서 n이 2 이상이면 모순이니까 n의 값이 몇이라는 거 알았어? 1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1이니까 얘는 2차지. 그러면 우변은 3차 더하기 3차지. 3차 더하기 3차가 2차가 될 수 있어? 있어 없어? 있지. 언제? 3차의 개수가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다고.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알게 된 사실을 정리를 해주고 밑에 있는 것들 지울게. 그래서 fx는 1차고 gx는 2차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 등호가 나오면 항상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보라고 했는데 지금 박스 쳐놓은 애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그지?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자 또 fx, gx의 관점에서는 방정식이야. 얘는 사실은 식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연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라는 건 알겠지? 또 fx, gx의 모를 개수를 문자로 놨을 때는 개수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개념이다. 이해됐니?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방금 전에 차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얘가 2차가 되기 때문에 gx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거 알아? 3차항의 개수가 얘가 곱했을 때 나온 결과가 1 돼야 되잖아. 그래야 얘랑 상쇄돼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곱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1 되려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알겠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방법은 뭐 하면 돼? fx 모르니까 fx의 개수도 문자로 놓은 다음에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지?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어? 개수 비교 첫 번째 방법이면 수치 대입이 두 번째 방법 아니겠어? 그럼 g에 대한 값을 알아줘야 되는데 fx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한다라고 하면 x에다 0 집어넣어버리면 되지 않나? 그럼 어떻게 돼? g0은 0이라는 식을 하나 얻게 된다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식 하나를 더 얻어내주면 좋겠는데 0을 집어넣는 거 말고는 f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아직까지 안 쓴 게 어디 있나 보면 사실 여기에 있거든? 그러면 f2 빼기 g가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해지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집어넣는 걸 생각할 수 있어? f2 g가 궁금하니까 x에 2를 집어넣는 걸 생각해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수치 대입으로 푼다고 하면 이때 f2랑 g랑 같다는 결과를 얻게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극한은 수렴해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근데 뭐니까? gx는 다항식이어서 뭐니까? 연속이니까 g1의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gx는 뭐야?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2고 x와 x-1을 인수로 갖는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fx 박살 내러 가면 되겠지? x의 fx가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분배해 버릴게. 얘는 x제곱 x-2로 보는 게 좋은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가 이상한데? 기다려봐. 뭐 잘못 썼냐? 여기 x 하나 잘못 썼자. 여기 x 잘못 썼지. 에이 다시 x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없어졌을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남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 fx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지? 근데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뭐 하면 돼? k의 값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씩 계산하자. x가 2로 갈 때 fx-gx는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분의 g의 x-1은 또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그러면 1, 2, 3 중에 뭐 쓸래 생각해보면 당연히 2 쓰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x-1을 인수로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겠네? 그러면 그냥 편의상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2는 아니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나? 맞지? 자,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구나? 좋은 지적이야?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라니까?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러면 얘 어떻게 돼? 극한이니까 1, 2, 3 중에 뭐 쓸래? 그래프 그리는 건 아닐 것 같고, 전부 다 수렴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극한의 성질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수렴하지는 않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면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게 됐네 이제는. 그러면 얘는 뭐 되냐? 마이너스 2분의 25 될 테니까 쟤는 두 개 곱하면 k의 값이 25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모르는 거 문자로 두고 식 세운다는 관점에서 다항함수에서는 차수와 개수가 가장 근간이 되는 거긴 하잖아. 개수보다는 차수가 더 먼저 나는 거 알고 있지? 걔부터 차근차근 풀어주면 풀이가 길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기만 튼튼하고 끈기만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것들 많이 연습해둬라. 그러면 13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